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은퇴에 10년 남은 직장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잖아요. 근데 백발의 노인인데 구인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건데 가부장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또 배려, 존중, 섬김보다는 본인 위주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은퇴 뒤에도 이런 그 돈에 연연하지 않는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자녀 독립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했는데 계속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고, 또 자녀들이 어떤 주택 구입 또는 사업을 했을 때 사업자금, 주택 구입 자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내 노년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자연스러운 분가가 독립적으로 살게끔 자연스러운 분가를 시키는 것이 노년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일단은 라이센스,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또 자격증이 없더라도 어떤 그 창업을 하고 또는 직업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틈새 시장, 이제 창직이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유망 직종 50에서 60대 분들이 그 취득할 만한 자격증은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그리고 굴삭기 운전 기능사, 한식 조리 기능사, 그리고 조경 기능사입니다. 제 주위에 선생님 한 분이 지게차하고 굴삭기를 모두 땄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 선견 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굴삭기에 비하면 지게차는 조금 쉽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굴삭기는 흙을 파고 옮기고 할 때 정해진 시간 내에 기계 조작하는 걸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취득하기 어려웠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게차나 굴삭기 정도 가지고 있으면 60대가 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또 한식 조리 기능사도 나름대로, 또 조경 기능사도 나름대로 좋은 라이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그 대졸 이상에 있는 분, 특히 교사들, 회사원이지만 중역으로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려고 합니다. 물론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40대부터 또는 50대 초반부터 이런 자격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한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하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제가 재작년에 취득을 했고, 그리고 한국어 교사는 그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뒤에 제가 공인중개사 관련 그 직업과 또 한국어 관련 교사 직업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제가 취득한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경제적 자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위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을 뒷바라지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운동은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산책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또는 자전거 또는 뭐 탁구, 뭐 헬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운동에 있어서 뭐 스쿠버 다이빙이랄까 또는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조금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 50, 60대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바이크 타는 것도 이게 항상 위험 요소를 안고 타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크 타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 생활인데요. 이제 취미 생활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취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역량을 제가 시간들과 이런 관심을 유튜브에 쏟고 있는데, 물론 외국어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낚시가 됐던 또는 뭐 기타 뭐 등산도 취미고 이제 뭐 운동이라면 운동이라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셔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나중에 은퇴하셨을 때도 또 이웃들하고 어울리고 동호회에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부터 찾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부부가 탁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탁구를 하시고 이분도 탁구를 하시는데 탁구장 사람들과 어울려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과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노년에 탁구하시면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운동도 하면서 정말 사람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대인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아내와 가급적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정도는 하나 정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그 노년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전원 생활을 아마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한번 지역 선택을 하셔서 여기저기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 달에 제가 그동안 이제 제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증평을 자주 갔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청주라는 대도시를 끼고 있는 그 증평이 제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50대 때 은퇴 10년 전에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이런 지역을 하나 좀 정해 놓으시고 뭐 자주 다녀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마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 관련 그 가격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하고 맞는 지역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전원 1세대가 이제 몸이 아프셔서 슬슬 이제 그 매물로 내놓기 시작합니다. 전원주택들을. 그런 거는 이제 본인 위주로 집을 졌기 때문에 그 재가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 전원 생활 1세대가 파는 집을 좀 점찍어 놓으셨다가 어차피 키는 여러분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자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땅이라든가 뭐 또 이 경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선택을 끝내셨다면 경매 공부를 통해서 경매로 전원주택 또는 뭐 토지를 구입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 은퇴 10년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부터 운동을 하시고요. 운동은 나 자신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운동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녀 독립심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밖으로 쫓아내서 독립할 수 있게 분가해서 결혼 전이라도
시기가 되면 분가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독립심을 키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10년 전부터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제2의 직업을 찾는데 한번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내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 또는 자기만이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두셔서 지금부터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퇴 전, 10년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물음에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스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